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대퇴직의 시대, 대이직의 시대. 이직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답변 요령 3가지. 지원 동기를 공감 가능한 내용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지나온 길에서 깨달은 지점을 반드시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직 사유는 반드시 미래지향적으로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직을 할 때 느끼는 불안감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를 깨닫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키엘케고르는 말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대교수 김익환입니다. 이직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죠. 왜냐하면 이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현대 사회의 특징이거든요. 오늘은요, 이직할 때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전략,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어떤 용어를 쓰냐면요, 퇴사도 그냥 퇴사가 아니야. 대퇴사. 이직도 그냥 이직이 아니야. 대이직의 시대다. 이런 용어를 쓸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특징인 것이거든요. 이건 한국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사회가 더 빨리 이 부분이 왔고요. 한국 사회도 이제는 대퇴사, 대이직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빠르게 퇴사하고 빠르게 이직하고 또 빠르게 적응하고 하는 모습이 직장생활의 주류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더 나은 그런 기회를 찾아서 떠나가겠죠. 이것은요, 일이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도 우리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돈은 물론이고요, 자아실현, 성장의 욕구, 공동체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등등 다양한 욕구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직을 더 건강한 방법으로 또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요즘 시대의 이직은 단순히 새로운 돈벌이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직은요, 직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변화의 순간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얘기죠. 과거의 내 모습과 미래의 내 모습 사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아를 조정해야 되죠. 돌아보면서 성찰도 해야 하지요. 또 미래의 나를 새롭게 정의하기도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 상황은 많은 구직자들을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다.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의 능력 부족보다도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계단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직을 할 때 느끼는 불안감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 이 현상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죠, 키엘케고르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불안이 동반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불안은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를 깨닫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키엘케고르는 말을 했거든요. 진정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싶다면 그 불안을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네, 무지하게 좋은 질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는가가 사실 키예요. 제가 권하는 첫 번째 질문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자꾸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 이거는 당연히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이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직무가 될 수도 있고 자아실현이 될 수도 있고 뭐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알 것 같죠? 안 됩니다. 적어보시고 확정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걸 적으셨어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이렇게 내가 설정한 목적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얘를 질문해 보시길 권해요. 이거를 안 하세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은 갖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두려운 대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중요한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큰 회사를 가야 하지 않을까,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또래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사회의 요구 또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요. 불안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역설적인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발견했어요. 또 불필요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비로소 명확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불안이라는 것은요, 보통 나의 현재 상태와 내가 바라는 미래의 내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불안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다라고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현실론으로 가보자고요. 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또 충분히 고민을 했다면 그 다음은 보다 전략적으로 이직 성공을 위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볼 차례지 않습니까? 특히요, 이직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답변 요령 세 가지를 여러분들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딱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를 공감 가능한 내용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지원 동기를 단순히 이 회사가 좋아서라고 답변을 하시면 면접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실까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할 사람을 뽑는 면접장의 특성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특성상 결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요, 회사의 비전과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딱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출판사의 면접을 본다고 해보자고요. 그 출판사에서 내는 책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맥락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가치관과 그 맥락이 어떻게 닿아 있는지를 면접장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회사 일에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그 답변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과 회사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나온 길에서 깨달은 지점을 반드시 설명하셔야 됩니다. 짧은 경력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짧은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래서 그 경력이 갖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 가치는 왜냐하면 천차만별이거든요.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은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도 그다지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없죠. 당연한 얘기죠.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었고 이후에 어떤 관점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의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용어로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의 직장 또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실질적 역량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 역량을 몸에 붙임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역량이 몸에 붙음으로 인해서 내가 일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이직 사유는 반드시 미래지향적으로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경력이 있는 경우에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전 직장에서 퇴사한 사유가 뭡니까?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때 전 직장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거나 또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하소연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부정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경험도요, 여러분들 다르게 표현하는 것, 이거 연습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의 꽉 막힌 태도, 이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었어요. 어떤 의견도 낼 수 없고 내봐야 부정적인 피드백만 와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것 대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일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그 욕구를 실현하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면접관들이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표현을 바꾸세요 하는 것으로 들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미래지향적 긍정적인 언어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언어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다면 이직에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대퇴직의 시대, 대이직의 시대. 여러분들 이직은 일상이 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주의하시면서 그 이직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